안녕하세요, 여러분. 세무회계 실무 2년차 마스터 3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저번 시간에 정산보험료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렸었는데요. 여러분들 잘 이해되셨을까요? 이해가 되셨다면 여러분들께서 이제 퇴사한 사람에 대해서도 건강보험료나 고용보험료들이 다 정산이 된다라는 걸 저번 시간에 알았을 것 같은데요. 그치만 정산되는 것들은 보험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 퇴사자의 경우 4대 보험료만 정산하는 것은 아닌데요. 바로 우리 연말정산할 때 내거나 환급받는 근로소득세에 대해서도 종부채사단은 정산을 해서 마지막 달 급여에서 그 정산된 소득세까지 납부를 하거나 돌려받는 그러한 과정들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오늘은 중도퇴사자가 발생했을 때 해야 되는 업무를 전체적으로 한번 짚어보고 그 다음에 퇴직금도 정산하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중도퇴사자가 발생했을 때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지 제가 이론적으로 먼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가장 첫 번째, 여러분들 이거 너무 잘 알고 계시겠죠? 자격상실신고. 당연히 자격상실신고를 각 공단에 14일 이내에 해야겠죠. 이건 여러분들 너무나도 하는 방법 잘 알고 계실 테니까 이번 시간에 패스하도록 하고, 그리고 제가 1년차 마스터 때도 이거 알려드렸는데요. 필요한 경우 이직 확인서 고용센터에 제출하는 방법. 이것까지 세트로 봐야 된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오늘 배우실 내용인데요. 중도퇴사자 연말 정산을 해야 됩니다. 이건 사실 놓치시는 분들도 꽤나 많은데요. 우리가 근로소득이 발생되면 연말정산해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 자격증 시험 따실 때도 범위 내에 있었으니까 당연히 알고 계시겠죠? 그치만 그 연말정산에 대해서는 실제 근무를 하고 있는 사람들 대상으로 하죠. 근데 중도퇴사자의 경우 연말정산을 사실 퇴사한 시점에 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 보통 연말정산 1월에서 12월 거 2월 급여 지급할 때 하시죠. 근데 퇴사하신 분들은 이 중간에 퇴사한 시점, 그러니까 퇴사한 달에 연말정산을 합니다. 그래서 2월 달에는 별도로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해줘야 되거든요. 이거 하는 방법도 오늘 배워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뭐 하는 것도 있고 안 하는 것도 있겠죠. 퇴직금이 나가야 된다라고 하면 거래처에서 퇴직금도 계산해주세요 라고 말씀해 주실 건데요. 퇴직금을 지급해야 되는 사원의 경우 우리는 중도퇴사자 급여대장까지 완료하고 퇴직금도 산정을 해야 된다. 그리고 퇴직금 산정이 되면 우리는 퇴직소득이라는 거를 국세청에 또 한번 신고를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 요즘 퇴직금보다는 퇴직연금을 가입한 경우가 훨씬 많아서 종류에 따라서 약간씩 방식이 좀 다른데요. 이런 것도 제가 한번 알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퇴사하고 나면 이 세 가지만 잘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퇴사자가 발생했다. 그러면은 상실신고, 그리고 연말정산, 그리고 퇴직금을 할지 말지 이것까지만 잡아주시면 완벽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 첫 번째로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먼저 해볼 건데요.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을 하기 위해서는 사원 등록에 퇴사 일자가 적혀 있어야 됩니다. 인사관리에 우리 사원 등록 있죠? 보시면 여기 약간 다른 거 보이죠? 그냥 일반 이렇게 되어 있는 사람들 있고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분들이 있는데요. 파란색 되어 있는 분들이 퇴사한 분들이 파란색으로 표시가 됩니다. 입사일자랑 퇴사일자에 날짜가 있으면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고요. 실제 현재까지 아직 퇴사 안 하고 재직 중인 분들은 이렇게 퇴사일자에 당연히 날짜가 없고 이렇게 성함도 검정색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퇴사자가 생겼다라고 하면은 여기 퇴사일자에 먼저 퇴사일자를 적어주고 그 다음에 급여대장으로 들어가시거나 또는 연말정산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제가 일단 퇴직정산을 하기 위해서 일단 우리는 급여대장으로 먼저 가줍니다. 그러면 의문점 하나 드려야겠죠? 연말정산 한다면서 왜 원천징수 영수증이 아닌 급여대장으로 오나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중도퇴사자 같은 경우는 별도의 자료를 넣지 않고 연말정산을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 연말정산 이 하는 탭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보통 연말정산 여기서 하거든요. 연말정산,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여기 들어가서 우리 다음 시간에 배울 건데, 이쪽에서 연말정산 자료들을 다 입력을 해서 공제받을 것들을 공제받고, 나머지 차액분들만 세금을 납부를 하거나 환급을 받거나 하시죠. 중도태아사 같은 경우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없이 그 연말정산 안에 있는 이 공제받는 자료들 없이 그냥 기본 자료로만 마감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굳이 들어가지 않고 그냥 급여대장에서 매우 간편하게 반영할 수 있는 아주 편리한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할 때는 연말정산 여기 들어가지 않고 급여대장에서 바로 합니다. 자, 처음에 들어오면 여기도 당연히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죠. 이분이 지금 중도퇴사를 했다라는 건데요. 마지막 달에 나가야 될 급여가 확정이 된 상태에, 그리고 보험료 확정된 상태, 그리고 정산보험료까지 입력이 된 상태에서 우리는 연말정산을 반영하면 됩니다. 반영하는 방법 매우 간단해요. 일단 여기 더보기 갈게요. 요 밑에 중도퇴사자 소득세 간편 반영이라고 있죠? 이걸 눌러봅니다. 그럼 요렇게 나와요. 이게 뭐냐면 이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의 금액이 지금 여기로 불러가진 겁니다. 그래서 이 금액 그대로 소득세 반영하기를 하시면 되세요. 그러면은 이 옆에 반영하기를 누르면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에 이렇게 소득세, 지방소득세 이렇게 반영이 됩니다. 그러면은 뭐가 또 달라졌죠? 여기 연말에 이게 연말정산을 했다 안 했다가 표시되는 거거든요. 중도입력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이 입력되었다라고 표시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만 해주면 우리 중도퇴사자는 연말정산이 끝난 거고, 근데 또 확인 한번 해야겠죠? 여기 있는 금액이 어디서 불러온 건지 제가 아까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에서 불러왔다 했잖아요. 우리가 원래 실제로 연말정산을 할 때는 여기서 먼저 불러오기를 하고 입력을 하는 방식인데 우리는 급여자료 여기에서 그냥 바로 끌어왔어요. 그래서 이 급여자료에서 중도투자자 소득세 간편 반영을 하고 나서 원천징수 영수증에 들어가시면 여기 중도 탭 있죠. 중도 탭에 아까 내가 입력했던 그분이 이렇게 불러가집니다. 연말정산 명세 있거든요. 이 맨 밑에 보시면 여기 차감 징수 세액이라고 있죠? 이 세액이 아까 급여대장 소득세랑 지방소득세에 불러와진 금액이랑 일치합니다. 그래서 정말 간단하게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은 이렇게 클릭 몇 번으로 끝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해서 중도퇴사자들이 연말정산을 할 때는 우리 그냥 아무런 자료 없이 그냥 이 영수증만 마감해서 그대로 반영해주면 됩니다. 왜 이렇게 하냐면요. 연말정산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배워볼 건데 그때도 말씀을 드릴 건데요. 연말정산은 원래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중간에 퇴사를 하셨기 때문에 다른 직장에 이직을 하셨을 때 지금 신고했던 이 중도분에 있는 연말정산 있죠? 이거를 앞으로 이직한 현재 직장에 가져가서 합산을 해서 신고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어차피 연말에 정산을 다시 한번 하셔야 돼요, 이분은. 그래서 지금 넣어도 실제 연말정산 기간, 그러니까 2월 달이겠죠? 2월 달에 이분은 다시 그걸 넣어가지고 또 해야 된다, 어차피. 그래서 우리는 그냥 중도퇴사자의 경우 웬만한 모든 사업주, 중도퇴사자의 경우는 다 자료 없이 그냥 마감하시면 됩니다. 혹시라도 자료를 넣고 싶다, 중도퇴사했던 걸 좀 수정하고 싶다라고 하실 수 있겠죠. 그럴 경우에는 수정하는 게 아니고요. 종합소득세 때 직접 신고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 뭐 자료 넣어줄 생각 하지 마시고요. 그냥 이대로 불러와서 마감만 해주시면 됩니다. 간편 반영을 사용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은 당연히 여기 들어와서 중도 이 탭에 이 중도 퇴사하신 분을 불러오기를 하면 똑같이 입력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뭐 굳이 이렇게 레트로하게 하실 필요 없겠죠? 우리 아주 좋은 기능 여기 있으니까 이대로 해서 반영해 주시면 돼요. 이 기능은 세무사랑에도 있습니다. 똑같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끝이냐? 오, 그거 절대 아니고요. 마지막으로 꼭 확인하는 곳이 있잖아요. 바로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요.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에도 이 중도 퇴사자 급여가 들어가야 됩니다.
짠, 보이시나요? 우리가 급여 대장에 입력한 금액이 여기 올라오는 거 여러분들 너무 잘 알고 계시죠? 근데 중도퇴사자가 있는 달에는 이 밑에 중도퇴사라고 여기에도 불러와집니다. 이게 어떤 금액이 불러와지냐면 이 연말정산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에 있는 이 사람의 요 급여액이랑 이 밑에 이 차감 징수세액 그게 그대로 불러와지는 거예요.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5명이 퇴사를 했잖아요. 여기가 지금 반기 신고라서 1월에서 6월에 퇴사했던 분들, 1월에서 6월에 퇴사했던 분들의 원천징수 영수증 거가 다 불러와진 거거든요. 한번 확인을 하고 싶으면 여기 정산 연월을 6개월치로 바꿔볼게요. 자, 그러면은 지금 나와 있는 이 금액 보이시나요? 이게 지금 5명, 여 위에 있으신 이게 중도 퇴사하신 분 5명에 대한 연말정산 결과거든요. 총 급여랑 그리고 뭐 기납부세액, 납부세액 이런 것들인데 이것들이 다 불러와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일단 지금 여기가 반기라 좀 헷갈리니까 하반기로 보여드릴게요. 하반기 걸 한번 볼게요, 여러분. 여기서 자 보면은 이 중도퇴사의 금액은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상에 중도 그리고 정산 연월일 해당 기간으로 조회를 했을 때 나오는 이 밑에 있는 총 급여액과 총 납부세액 이거 있죠? 황금 나오는 거 94,000원. 이 금액이 여기에 불러와지는 겁니다. 금액 일치하죠? 그래서 여기까지 들어가야 연말정산이 된 거예요. 급여대장에는 반영했는데 여기 중도퇴사에 안 들어가 있으면 이건 연말정산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2월 달에 연말정산을 이분들 포함해서 다시 해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게 되면 굉장히 까다로워지거든요. 연말정산을 중도퇴사할 때 무조건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결론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이 세금은 이분, 여기 세금, 여기 환급이 나오든 아니면 이렇게 납부할 세금이 나오든 이분들이 중도퇴사 연말정산을 했을 때 나오는 세금은 회사의 세금이 아니죠. 바로 이 근로자가 납부해야 되는 세금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연말정산을 하면 급여대장에 포함을 시켜주죠. 왜? 직원이 납부해야 되는 거니까. 근데 퇴직 당시에 연말정산을 하지 않으면 어쨌거나 이분도 연말정산을 하기는 해야 돼요. 만약에 퇴사 당시에 안 하면 언제 해야 된다 했죠? 그 다음에 2월에 해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그 다음에 2월에 해가지고 이분이 납부세액이 21만 원이 나왔어요. 그러면 퇴사하신 분한테 연락해서 이 세금 달라고 하실 건가요? 절대 못하죠. 그렇게는 할 수가 없습니다. 반대 상황도 똑같겠죠. 환급이 나온 경우에도 갑자기 다음에 2월에 연말정산 환급액이라고 하면서 급여를 다시 또 이체해 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퇴직 당시에 그냥 애초에 정산까지 하고 깔끔하게 끝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퇴직정산 이거 안 알려주면은 아예 안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연말정산 갑자기 하려고 보니까 이 중도퇴사자분들이 갑자기 딱 하고 튀어나와서 어떡하지? 이런 대참사 발생하시는 분들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퇴사하실 때 꼭 중도 퇴사자까지 반영을 해주자. 여기 불러왔다고 해서 끝나는 거 아니라고 했죠? 급여대장에 입력해줘야 되고요. 원선수의 신고서에 표시를 해야 지금 이 금액이 우리 납부할 세금에서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미리 다 정산을 확실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해야 될 거는 퇴직금이겠죠. 그럼 이 급여다루는 이거까지 했으면 이제 나가면 돼요. 이제 여기서 연말정산 이거를 불러와서 입력을 했으면 이 급여 자료가 이제 수정이 안 되거든요. 이렇게 얘를 만약에 수정을 하고 싶으시면 이거를 삭제를 하시면 돼요. 근데 그러면은 이거 다시 불러와 주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이 무엇이냐? 이 연말정산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중도퇴사자든 계속 다니시는 분들이든 이거를 작성을 했으면 급여 자료는 수정할 수 없다라는 말이에요. 왜냐면 이게 틀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거나 이건 TMI로 설명을 드렸고, 그래서 이거는 다 나갈게요. 자, 그럼 퇴직금 산정 해야겠죠. 퇴직금 산정은 여기 두 번째 퇴직소득 관리 이쪽에 있습니다. 퇴직금 산정을 해야 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너무 잘 알겠죠? 1번 퇴직금 산정을 해야 되는 사람들, 1년 이상 근무하신 분들이겠죠? 그리고 가장 흔한 거 4대보험 가입하셔야겠죠. 근데 4대보험 가입 안 하셔도, 그리고 1년이 안 넘어도 이거 다 필요 없이 예외적으로 대표님이 정산해달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냥 다 해주시면 됩니다. 그냥 좀 이뻐서 퇴직금 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돈 더 주는 거는 괜찮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퇴사자가 발생을 했는데 1년 이상 근무하신 분들이나 1년 이상 근무를 하지 않았어도 혹시라도 퇴직금을 주고 싶다. 그냥 일을 너무 잘해주셔서 퇴직금을 주고 싶다라고 해서 계산을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냥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퇴직금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퇴직금 산정 탭에 들어가 줄게요.
자, 그러면 이것도 제가 지금 정산을 해놓은 것들이 몇 개 있는데요. 처음에 딱 들어오시면 여기 사원을 불러올 수 있어요. 그러면 누굴 불러오셔야겠어요? 당연히 퇴직하신 분들 중에 퇴직금 산정을 하실 분들을 불러오면 되겠죠. 저 불러옵니다. 그럼 저는 이분 가지고 해볼게요. 불러왔을 때 이렇게 나와요. 보시면 이게 직전 3개월치 급여 나오고요. 1년치 상여를 쓸 수 있는 곳, 상여가 있었으면 여기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 퇴직금 지급일, 그리고 퇴사 일자, 퇴직 기준일, 근속기간, 제외 월수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탭들이 나오고요. 근데 이거를 하기 전에 계산 방법 있죠? 이거를 먼저 선택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계산 방법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리면요. 이렇게 쭈르륵 내리면 일할, 월할, 연할, 산정, 뭐 일할 노동부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서 가장 많이 쓰는 건 일할 노동부고 이게 어떤 거냐면 여기 설정에 퇴직금 계산 유형 선택하면 이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거든요. 사용할 계산 방법을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보시면은 일할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나와 있죠. 일 평균 임금을 구해서 근무 일수를 이제 근속한 연수로 나눠서 뭐 한다. 그리고 일할 노동부 같은 경우는 뭐 산정 상여랑 해가지고 뭐 이렇게 뭐 어쨌거나 이렇게 해서 정산을 하는 방법들을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어떤 식으로 선택을 하면 좋냐면요. 이게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그냥 일반적인 퇴직금을 지급하는 곳이다 라고 한다면 저희는 이 일할 노동부를 제일 많이 씁니다. 이 노동부라고 가로쳐져 있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 노동부에서 정한, 그러니까 근로기준법 있죠. 노동부에서 정한 산출 방식으로 계산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세무대리인이 사실 노무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퇴직금도 정확하게 일일이 다 계산하기는 약간 어려워요. 전문적이지 못하니까 우리는 사실 신고만 대행해주잖아요. 그런 불편함을 감수하기 위해서 우리는 최대한 그냥 노동부 거를 많이 사용하는 편이에요. 실무에선 이걸 제일 많이 사용한다. 근데 그 외에 좀 별도의 요청이 있거나 아니면은 퇴직연금을 가입하고 있어서 좀 이런 식으로 좀 계산을 해주세요. 계산 방법을 아예 설정을 해야 되는 곳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좀 어려울 수 있죠. 만약에 너무 어려워서 모르겠다 하면은 그냥 눌러보시면 돼요. 지금 저는 일할로 되어 있고 하나 더 해볼게요. 이렇게 여러 명 불러올 수 있거든요. 이렇게 일할로 했을 때랑 여기서 뭐 월할로 했을 때 그리고 연할로 했을 때 이렇게 바뀌어요. 봐봐요. 이렇게 보면 어떤 느낌이냐면 지금 일할, 월할, 그리고 일할 노동부 보시면 직전 3개월 급여가 나오고요. 퇴직 정산 내역을 보면 이렇게 산정급여를 직전 3개월 급여를 통해서 계산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연할로 바꾸면요. 달라졌죠? 1년치 급여로 이렇게 산정을 한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께서 이 회사에 맞는 계산법으로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것까지 판단하기가 사실 너무너무 힘드셔요. 그래서 이게 너무 어렵다라고 하면 이렇게 계산 방법 해보고 옆에 계산 내역, 퇴직 전산 내역 눌러보시면 이게 실제로 이 사람 받아갈 퇴직금 내역이고 퇴직금을 어떤 식으로 계산했는지 이 밑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보고 좀 참고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모르겠다. 그러면 그냥 일할 노동부 하세요. 네. 별도의 요청 사항이 없으면 일할 노동부로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만약에 좀 뭔가 바꾸고 싶은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 계산 방법을 하셔도 여기가 지금 다 풀려 있거든요. 이렇게 다 입력이 돼요. 여기서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어떤 것들을 수정을 하느냐. 직대가 있고 자가운전이 있고 이렇잖아요. 이런 것들을 퇴직금에 포함을 할 건지 말 건지를 여기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포함을 안 하고 싶어요. 안 한대요. 자가운전 보조금은 퇴직금 정산할 때 뺀다고 했대요. 그럼 이건 지우면 돼요. 그러면 알아서 계산할 때 이게 반영이 되겠죠. 이런 거를 뭐 줘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퇴직금 산정에 포함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알 수가 없다. 헷갈린다 할 때는 근로기준법을 검색을 해보셔야 돼요, 이거는. 저도 외우고 있을 수 없어요. 직접 알아보시면 되고, 모르겠다라고 하면 사실 이거는 근로자와 협의를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수당 설정 들어가 보시면 방금 말씀드렸던 게 있어요. 여기서 식대나 자가운전 보조금이나 이렇게 지급했던 것들에 대해서 퇴직 계산을 할지 안 할지를 일괄적으로 바꿀 수 있는 탭이거든요. 불을 누르면 당연히 계산을 안 하겠죠. 그런 식으로 설정을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나서 퇴직금 지급일인데요. 퇴직금 지급일은 상당히 중요하겠죠. 왜냐면은 원천 셌잖아요. 지급일 기준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죠. 그러니까 지급일을 잘 설정하셔야 원천 징수 이행사항 신고서에 잘 반영해서 들어오겠죠.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지금 7월에서 12월 거 신고를 할 거예요. 근데 이게 6월 30일로 퇴직 지급일이 들어가 있으면
이때 안 불러와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퇴직금 지급일이 7월로 바꿔주거나 아니면은 6월 걸로 이걸 신고를 하거나 하여간 이거는 퇴직금 지급일은 꼭 확인을 해주자. 퇴직 기준일과 퇴직 소득세 근속 기간 같은 경우는 혹시라도 뭐 이분이 중간에 정산을 했다던가 아니면은 좀 제외를 해야 될 기간이 있다던가 했을 때 그냥 일괄적으로 수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게 아니라면 여기 제외 월수가 있습니다. 여기 제외 월수에다가 몇 개월을 뺄 건지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제외 월수로 입력하는 경우는 보통 이분이 무급휴직을 했다든지 퇴직금 정산을 했을 때 하여간 그 근속기간에서 포함을 시키지 않아줬으면 하는 월수가 있다라고 했을 때 여기다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그런 게 없다라고 하면 그냥 이대로 다 넘어가면 되고요. 상여금도 포함시킬 게 없다라고 하면 그대로 넘어가고 옆에 퇴직정산 내역에 가시면 이 사람이 받아갈 퇴직금이 계산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퇴직금 정산 내역은 바로 이 탭을 인쇄해서 대표님께 보내주시면 되는 거고 여기 있죠. 이 지금 총액 퇴직금 이 금액이 이 사람의 퇴직금이고 대신 퇴직소득세를 빼야 돼요. 퇴직소득세를 이 금액에서 차감한 이 차임 지급액이 실제로 이분의 통장에 우리가 이체해야 되는 금액이다라고 알 수 있겠죠. 그리고 혹시라도 이분이 중간정산, 퇴직금을 중간에 한번 정산받아갔다라고 하면 이거 눌러보시면 중간정산 한 개 나옵니다. 그럼 이 금액 빼고 들어가면 되겠죠? 그리고 퇴직정산할 때 추가로 다른 수당을 더 주고 싶어요 라고 할 때는 여기다 추가로 입력을 이렇게 해주실 수도 있고요. 뭐 공제를 좀 더 해야 될 게 있다라고 하면 여기서 공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 당연히 수당, 지급 공제 이렇게 추가를 할 수 있겠죠? 이쪽에서. 다른 항목들은 여기서 추가를 해서 별도의 특이사항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여기서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뭐 이대로 다른 게 없이 이대로 끝났다라고 하면 퇴직금 산정은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건데 여기는 더 줄 것도 없고 더 뺄 것도 없고 이대로 마감을 하시겠대요. 이대로만 지급을 하면 된대요. 그럴 경우에는 일단 이걸 대표님 보내주시고 이대로 지급하라고 알려주시면 되고 우리는 원천징수유행상한 신고서에 불러와줘야겠죠. 어떻게 불러와주냐? 이 바로 밑에 퇴직소득 자료 입력이라고 있어요. 이 퇴직금 산정만 했다고 해서 원천세 신고서에 반영이 자동으로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 밑에 퇴직소득 자료를 입력해 주셔야 돼요. 자, 퇴직소득 자료 입력에 들어오시면 지급 연월일 선택하고요. 퇴직금 지급 연월일이에요. 퇴직 일자 아니고 퇴직금 지급 연월일. 엔터 눌러주시면 처음에는 아무것도 안 뜨다가 이렇게 불러오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내가 퇴직소득 입력할 아까 퇴직금 산정했던 사람을 선택해 주시면요. 선택해 주시면 이렇게 뜹니다. 그럼 이렇게 뜨면은 아까 퇴직금 산정했던 이 금액과 일치한 게 불러와질 거예요. 불러와졌죠. 그럼 여기서 또 추가로 우리가 입력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어떤 걸 입력해야 되냐면 일단은 뭐 여기까지는 다 동일하게 들어가 있을 거예요. 여기서 이거 퇴직 사유 있죠? 퇴직 사유 선택 한번 해주는데 이거 뭐 보시면 바로 압니다. 정년, 정리, 자발, 임원, 기타 중간 있죠? 자발이 잦은 퇴사고, 정년이 뭐 정년퇴직 그거고, 정리가 해고겠죠? 그 밑에는 뭐 임원일 때, 기타 뭐 이런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데, 뭐 크게 중요하진 않고, 그냥 이거 자발만 잘 선택해주면 됩니다. 별도 특이사항 없으면 자발이에요. 그리고 나서 중요한 거. 우리 요즘은 퇴직금보다 퇴직연금을 더 훨씬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퇴직연금으로 지급을 했을 때 입력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이연퇴직소득세 계산입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퇴직금을 그냥 이분의 급여 통장이 아닌 IRP 통장이라고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까요? 퇴직연금을 가입하고 있으면 회사가 근로자한테 바로 퇴직금을 주는 게 아니고요. 회사가 이제 뭐 연금 종류에 따라 약간 다를 텐데 회사가 퇴직연금을 가입한 은행에다가 먼저 이체를 해주면 그 은행이 근로자의 퇴직금 통장에 이체를 해주는 그런 방식이에요. 그래서 퇴직금을 연금 계좌에 바로 입금해서 받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세를 그때 바로 납부하지 않습니다. 언제 납부를 하냐면, 그러니까 이게 약간 여러분들 어려울 수 있는데, 자, 이 사람이 퇴직을 했어요.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 사람이 퇴직을 했어요. 그러면은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IRP 통장이라고 퇴직연금을 지급받는 전용 통장이 있어요. IRP. 이 IRP 통장이라고 이 퇴직연금 통장을 이 근로자가 직접 개설을 합니다. 은행에다가. 그러면은 우리가 퇴직금 산정한 이 금액 있죠. 이거를 은행이에요, 은행. 왜냐면 회사는 이미 이거를 은행에 이체를 해놨어요. 퇴직연금이기 때문에. 그래서 은행에서 IRP 통장으로 이체를 해줍니다. 그러면은 이분이 이 돈을 바로 뺄 수 있냐? 아니요. 이 연금 계좌를 해지를 해야 돼요. 해지를 해야 이 금액이
이 사람의 실제 다른 통장으로 이체가 됩니다. 어떻게요? 이 소득세가 제외된 상태로 이체가 돼요. 그럴 때는 퇴직소득세를 바로 납부하지 않고 이연한다라고 해서 나중에 납부할 수 있도록 계속 미뤄주거든요. 그걸 우리가 이연 퇴직소득세라고 해요. 왜냐하면 퇴직연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수익화를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IRP 통장에 퇴직금이 들어갔다고 해서 이 사람이 언제 해지할지 모르는 거예요. 조금 더 수익을 쌓았다가 해지할 수도 있고 더 뭐 돈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할 때 퇴직금을 다른 곳에서 받고 이래서 그 나중에 해지할 수 있기 때문에 당장 해지하는 게 아니니까 퇴직소득세를 그냥 계속 이연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퇴직소득세를 회사는 대신 내주는 거지 회사가 내는 금액은 아니잖아요. 이 사람의 퇴직금에서 빼고 받는 거기 때문에 사실 직원이 납부를 하는 건데 이 사람이 퇴직연금을 가입했기 때문에 이 퇴직소득세를 납부하는 기간은 퇴직연금을 해지했을 때예요. 근데 그 해지를 하는 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퇴직소득세를 바로 안 내고 이연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요 회사가 납부를 안 한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왜냐하면 이 사람이 나중에 연금 해지할 때 그 은행에서 납부를 하겠대요. 그래서 그럴 때는 이연퇴직소득세라고 해서 따로 별도로 기재를 해준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면 되냐? 바로 여기 연금계좌 입금 내역 있죠. 여기다가 입금한 그 금액이랑 입금한 날짜를 씁니다. 예를 들어서 뭐 기업은행 이런 식으로 사업자 등록번호, 기업은행 거에 사업자 등록번호 쓰는 거예요. 그리고 계좌번호, 이 사람이 만든 IRP 연금 계좌번호 쓰면 되겠죠. 연금 계좌번호 써요. 입금일, 이 사람 뭐 퇴직하고 지급일이겠죠? 입금을 했어요. 얼마 입금했어요? 이 금액 다 입금했대요. 그러면 자동으로 이연 퇴직소득세가 여기에 반영이 돼요. 여기에. 반영되죠? 이연 퇴직소득세가 여기로 자동 계산돼요. 그럼 뭐가 달라져요? 신고 대상세액에서 이연 퇴직소득세라고 여기에 입력이 되어 있죠. 그리고 차감 원천징수세액이 없어져요, 영원으로. 그러니까 지금 퇴직소득세를 우리 회사가 납부할 의무가 없어집니다. 왜? 이 사람이 연금계좌 해지할 때 은행에서 내겠대요, 여기 은행에서. 그래서 이거를 이연시켜준다라고 해서 우리는 이연퇴직소득세를 입력을 하면 당연히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에도 이 금액이 없어져요. 납부를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이 근로자가 퇴직연금 계좌를 따로 만들어서 우리가 퇴직연금 계좌로 이체를 해줄 거다라고 했을 때는 여기를 꼭 입력을 해주자. 얘를 뭐 입력을 안 한다라고 하면 그냥 우리는 원칙대로 쓰면 이렇게 다시 나오죠. 차감 원천징수세액. 그럼 이거 다시 이 회사가 납부를 해주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혹시라도 이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제도 가입을 한 사람이다. 라고 하면은 이건 여기다가 가입자인 경우에만 가입일자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요, 요거나 뭐 퇴직연금에 관련된 것들은요, 이 회사 대표님, 회사 격리 통해서 내용을 받아야겠죠? 그래서 이 회사가 퇴직연금을 가입하고 있는 회사다라고 하면 이거 한 번쯤은 꼭 여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야지 우리 퇴직소득세가 양쪽으로 납부하는 일이 없게끔이요. 퇴직연금을 가입하는데 IRP 계좌로 받는 경우 이거 너무 헷갈린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 저도 퇴직금에 대해서 정말 100% 빠삭하게 다 알고 있지 않아요. 퇴직금이나 뭐 사대보험 관련된 그런 것들을 이제 지급하고 뭐 계산하고 할 때는 저도 정말 책 같은 거 많이 찾아보고 네이버에 검색 많이 해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헷갈리면 검색해보고 하시면 돼요. 근데 연금 계좌가 여러 개일 경우에는 여기 복수 입력이라고 해서 여기서 여러 개 또 입력할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퇴직소득자료 입력을 하고 나서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를 불러와치면 여기에 퇴직소득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은 퇴직소득세도 납부를 하는 거고 이 퇴직금도 이만큼 지급했다라는 걸 우리가 국세청에 신고를 하는 거예요. 자, 별거 없죠. 대신에 아까처럼 퇴직연금을 가입해서 이연퇴직소득세가 발생한다라고 하면 이게 없는 거예요. 없을 거예요. 안 불러와질 거예요. 그래서 중도퇴사를 했을 때는 여기 중도퇴사 연말정산에도 금액이 들어가고 퇴직금 산정을 했을 때는 여기도 들어가요. 안 한 사람들 거는 굳이 안 들어가겠죠? 퇴직금 산정한 것만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여기 소득세가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은 지방소득세도 발생을 해야겠죠? 지방소득세는 뭐 여러분들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냥 불러오기만 하면 끝납니다. 아까랑 똑같은 과세기간 불러오기 하면요. 이건 우리가 입력할 필요도 없어요. 이게 자동으로 알아서 걔 정말 친절하게 다 불러와줘요. 퇴직소득 불러와줬죠? 그럼 중도퇴사 어디 있어요? 중도퇴사 안 불러와진 거 아니고요. 여기 가감세액 눌러보시면 여기에 중도퇴사자 거 불러와집니다. 그래서 여기도 그냥 불러온 것만 딱 맞게 들어왔는지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대로 원천세 신고랑 지방세 신고 하면은 퇴직소득까지 신고가 완료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중도퇴사자가 생겼을 때 중도퇴사 연말정산하는 방법과 급여대장에 반영하는 방법, 그리고 원천세 신고서에 반영하는 방법 알려드렸고요. 두 번째, 퇴직금 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퇴직연금 가입했을 경우에도 이연퇴직소득세라는 것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퇴직소득도 똑같이 원천세 신고서에 반영하고, 그리고 우리 잊지 말고 지방소득세까지 반영하는 걸로 또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음 시간에는 강의 2개 정도 연말정산으로 한번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연말정산을 하면서 우리 퇴직소득 한 번 더 언급해드릴 거니까요. 다음 시간에도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번 강의 여기까지입니다.